사람들은 흔히 재물운이 따르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래의 이야기는 그 말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홍무시대에 김덕복이라는 지주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찢어지게 가난하여 한 푼 한 푼을 아끼고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그에게 종잣돈을 모을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마주 앉아 미래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김덕복이 말했습니다. 내가 두부 만드는 솜씨는 제법 괜찮으니 두부 가게를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떻겠소? 혹시 좋은 기회가 될지 누가 알겠소? 하지만 꼼꼼히 계산해보니 가게를 시작하기에는 은단량이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내일 친정에 가서 그 돈을 잠시 빌려봅시다. 자본금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둘러 아내의 친정으로 갔고 다행히도 원하던 대로 은단량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다급하게 외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급히 달려가 보니 임신한 여인이 땅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 마을에 사는 난향이었습니다. 남편과 다툰 뒤 친정으로 돌아가던 길에 불행히도 발을 헛디뎌 태아가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김덕복 부부는 난향을 부축하여 마을의 의원인 난이를 찾아갔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급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그녀를 길에 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방금 빌린 은전 생각은 까맣게 잊고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난이가 진찰하고 맥을 짚더니 약을 처방하며 돌보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부부는 한시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난향이 정신을 차린 후에야 그녀를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난향은 남편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하여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집안에는 값나가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뜰 돼지우리에서 암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돼지는 3년 동안 새끼 한 번 낳지 못해 키우는 것이 그저 밥과 쌀만 축내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돼지를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돼지를 끌고 김덕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고 뜰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돼지를 마당에 남겨두고 문을 단단히 잠근 뒤 돌아갔습니다. 해질녘 김덕복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넘어서자마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은 온통 파헤쳐져 흙과 돌이 흩어져 있었고 마치 누가 집을 부순 듯 깊은 구덩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암돼지 한 마리가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 신나게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 말없이 삽을 들고 땅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일하던 중 평소보다 더 깊은 곳을 파다가 삼날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더 파보니 뚜껑이 단단히 닫힌 낡은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항아리를 열자 두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금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은 깜빡임 없이 커졌습니다. 김덕복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 어디선가 복이 굴러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금 덕분에 그는 사업을 확장했고 하는 일마다 순조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지키며 처음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그 암돼지를 난향 부부에게 돌려주러 가며 말했습니다. 원래 주인의 것이니 주인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암돼지가 다시 스스로 김덕복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돼지는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지만
돼지는 김덕복의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을 마지막 안식처로 정한 듯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운명이 있고 각자의 복에는 머무를 곳이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김덕복은 한 양을 들고 난향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몇 번이나 돼지를 돌려주기를 반복한 끝에 그는 이 일을 더 이상 끌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은전을 받지 않으시면 돼지는 또다시 저희 집으로 올 것이고 저는 더 이상 이런 번거로운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의리와 인정 사이에서 그는 얽매이지 않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난향은 그 말을 듣고 더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은전을 받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순간부터 돼지는 공식적으로 김덕복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어 보였던 그 암돼지가 갑자기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던 새끼 돼지가 아니라 작고 귀한 새끼 코끼리 3마리였습니다. 그 소문은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와 어깨를 부딪히며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혹은 반신반의하며 모여들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모두를 입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평생 새끼 코끼리를 본 적도 없는데 이제 암돼지에게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덕복 부부는 마당 한가운데서 어안이 벙벙한 채 서서 어쩌다 이런 운명이 홍수처럼 자신들의 집에 쏟아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드는 것을 보고 재빨리 마당에 찻상을 차렸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면서 코끼리를 구경시켜 준 것입니다. 손님들은 차를 마시면서도 3마리의 기이한 생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은 샘물처럼 집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찻집은 순식간에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위아랫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웃 현 사람들까지 이 기이한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은 멀리 퍼져 마침내 고을의 사또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기이한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확인을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관원들이 도착하여 비단처럼 부드러운 털, 팔랑이는 귀, 작지만 사지가 완벽한 3마리의 새끼 코끼리를 직접 보고 나서야 그것이 사실임을 믿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김덕복 부부에게 큰 상금을 내리고 3마리의 코끼리를 거두어 관에서 돌보게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귀한 보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탄식처럼 말했습니다. 행운은 정말 눈이 있구나. 그것은 높고 넓은 집을 찾아가지도 재물 많고 말 많은 자들에게 들르지도 않았다. 그것은 선량하게 살고 부부가 화목하며 마음이 올곧은 사람을 선택했다. 돼지는 원래 난향의 것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 부부가 매일같이 다투며 잠시도 평온할 날이 없었기에 행운이 차마 머물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돼지는 가난하지만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화목하게 살며 한마디 말도 서로 양보하고 따르는 김덕복의 집으로 갔다. 하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마음을 보고 복을 정한다. 그리고 행운의 영혼이 있다면 분명 머무를 곳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알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하고 깊이 있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교훈을 줍니다. 삶에서 가정이 불화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재물이 들어온다 해도 결코 오래 머물지 못하고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불법에서는 모든 업은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선하면 복이 생기며 마음이 불화하면 재앙이 홀로 오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가정은 모든 좋은 것의 기초입니다. 집안에 화목이 있고 부부가 한마음 한뜻일 때 그것이 바로 행운과 재물을 이끄는 좋은 인연이 됩니다. 반대로 집안에 분쟁과 갈등, 시비만 가득하다면 마치 바람이 모든 복을 쓸어가듯 행운도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마음의 평온을 지킬 줄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복이 자라납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은 단지 복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번영을 만드는 거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그에 따른 과보가 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에 행운은 진정으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당신 가정의 화목과 사랑 그리고 이해 속에서 키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소한 갈등이 복된 길을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소중한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 행운이 단 한 번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때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겨울에 마른 나무와 같지만 일단 운이 트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군가 돈을 손에 쥐어준다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허황된 말 같지만 굳이 꾸미지 않아도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온갖 애를 써도 빈손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운이 바뀌고 운세의 흐름이 달라지기만 하면 빈손이었던 그들이 갑자기 황금손으로 변합니다. 재물은 막을 수 없는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한때는 오늘 먹을 것을 내일 걱정해야 할 만큼 비참했던 심유재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말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운이 오면 돈도 그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한 해안가 마을에 심유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복을 받은 듯 좋은 기운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 이름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열면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팔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사기를 당하고 팔 때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막다른 길에 몰려 불법적인 일도 시도해봤습니다. 잡동사니 몇 개를 섞어 쌀과 바꾸려 했지만 손을 쓰기도 전에 들켜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야 했습니다. 불운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생각했지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사는 모두 날아가고 집에 있던 낡은 이불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온 가족은 밥 대신 죽으로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친척들은 한숨만 쉬며 누구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촌 형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형은 본래 유능한 상인으로 동서양을 오가며 장사를 했고 배에는 상품이 가득했으며 돈은 넘쳐났습니다. 동생이 막다른 길에 처한 것을 보고 그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긴 말 없이 유재에게 짐을 꾸려 자신을 따라 해외로 가서 장사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자 핏줄의 정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유재는 그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보니 남은 것은 은 한 양뿐이었습니다. 배 삭슬 내기에도 부족했으니 자본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시장으로 나가 싸고 가벼운 푸른 감귤 2바구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에 싣고 길 위에서 필요할 때 물건과 바꿀 요량으로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단, 귀한 차, 옥, 향료를 싣고 배에 올랐지만 그는 푸른 감귤 2바구니뿐이어서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익지도 않은 귤을 누가 사겠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2바구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인생에 남은 마지막 희망을 끌어안듯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2바구니의 귤에서 운명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무렵 며칠 밤낮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바다는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파도는 마치 바다를 건너는 배들을 삼킬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가져온 귤도 시들어가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유재만이 푸른 감귤 2바구니를 끌어안고 불평 한마디 없이 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쪽 구석에 앉아 때를 기다렸습니다.
배가 항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날씨는 후덥지근했고 모두가 지쳐 있었으며 목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은한 귤 향기가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심유재는 천천히 귤 하나하나를 꺼내 깨끗이 닦고 반으로 가른 뒤 여유롭게 사람들 앞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배에 있던 상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다투어 귤을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귤 한 개를 10배의 가격에 팔아도 사람들은 기어코 사려고 다퉜습니다. 그 병사는 귤을 먹고 아무 말 없이 남은 몇 개를 들고 서둘러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감히 혼자 가지려 하지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귤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윗사람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이 이 사막 같은 땅에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총관은 귤 한 개를 먹고 채 방학도 지나지 않아 병사들에게 은을 가져오라 명하며 남은 귤을 모두 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소문을 들은 수십 명의 상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각자 귤 향기만 맡아도 온갖 상상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귤을 보지도 않고 은을 내밀며 맛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뒤늦게 온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며 혹시나 누가 되팔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남은 귤은 절반도 차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현지어와 동방의 언어가 뒤섞이고 은의 가치와 이방인의 고갯짓 사이에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기 직전 총관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흥정도 하지 않고 심유재의 눈앞에 커다란 은 주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은은 동방의 작은 상인 하나가 1년 내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 은 주머니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더 빠른 자가 이기는 쟁탈전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심유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더 흥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귤 바구니를 닫아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귤 장사로 번 돈이 아니라 운이 바뀌었다는 신호라는 것을. 그의 운명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유재는 부동자세로 서서 눈앞에 놓인 무거운 은 주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은 마치 대낮의 꿈속을 헤매는 듯했고 떨리는 손으로 은고의 하나하나를 만져보았지만 여전히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귤 한 바구니, 단지 귤 한 바구니가 어떻게 이렇게 큰 재산으로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사촌 형이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는 입을 떡 벌리고 귀한 과일을 받은 아이처럼 놀라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유재의 행운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인생 역전의 정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배는 거대한 소용돌이치는 바람을 만났고 파도는 배를 찢어버릴 듯이 거셌습니다. 일행은 폭풍을 피하기 위해 대양 한가운데의 작은 섬에 배를 정박해야 했습니다. 바다는 안개에 휩싸이고 하늘은 어두웠으며 사람들은 서둘러 배를 수리했습니다. 유재만이 홀로 섬 주위를 거닐며 인생의 폭풍 속에서 작은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 그는 멀리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모래사장 사이로 은은한 은빛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그것은 상아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자연이 빚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그는 혼잣말로 웃었습니다. 이걸로 침대를 만들면 정말 좋겠군. 여름에는 돌 위에 누운 것처럼 시원하고 겨울에는 소미불보다 따뜻하겠어. 생각하자마자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혼자서 그 거대한 조개 껍데기를 굴리고 밀어서 배 위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처럼 쳐다봤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잠잠해지자 배는 다시 항해를 시작하여 마침내 북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군중 속에는 페르시아에서 온 상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옷차림이 단정하고 눈빛이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배 한 구석에 놓인 조개 껍데기를 보고는 가까이 다가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사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유재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집에 가져가 쓰려고 한 물건이지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상인은 끈질기게 제안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그가 교환에 동의한다면 자신들의 가장 큰 가게 중 하나를 즉시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동등한 가치의 교환으로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유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조개 껍데기 하나와 가게 하나를 바꾸다니 마치 현실 속의 황당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지하고 속이려는 기색이 없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증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자 그 상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손해본 것 같겠지만 사실은 제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 조개 껍데기 안에는 흑진주 8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 후 상인은 보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심유재는 방금 교환한 가게를 온전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빈손이었던 그는 해안가 전역에 명성이 자자한 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귤 한 개, 바다의 폭풍 한 번,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볼 주인을 기다리던 조개 껍데기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고 심오한 불법의 정신이 담긴 귀한 인생의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가 영원한 진리이며 어떤 원인을 심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거두게 되니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고 정확한 때가 있으며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않습니다. 심유재는 선량한 마음과 정직함, 다투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태도로 자신을 위한 강력한 선한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그는 마음이 오염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꾸준히 옳은 일을 하며 덕을 쌓고 좋은 인연을 심었습니다. 불법은 인과응보에 대한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밝게 유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며 분노하거나 탐하지 않을 때 바로 하늘과 땅의 보호를 받아 운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문이 열립니다. 행운, 재물, 명예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화와 선한 행동,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삶은 결코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여정은 매일의 결정과 씨앗을 심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당장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련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심은 것이 내일의 달콤한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덕을 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꾸준함과 우주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비록 미소 한 번, 도움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일지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큰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씨앗은 싹을 틔워 당신의 삶을 지켜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심유재처럼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작은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올바른 길을 꾸준히 추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것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자신과 인과응보의 힘을 믿으십시오. 좋은 인연을 심고 덕을 쌓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운명은 스스로 길을 열고 재물과 기회는 구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쫓아내도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의 약속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바로 당신이 만듭니다. 오늘 바로 선을 행하십시오.
비록 작고 단순할지라도 그것이 성공과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즉시 행동하고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당신이 바로 심유재처럼 성공과 운명 역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좋은 인연을 심고 함께 운명을 바꿔 나갑시다.